평생 나가자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갔네요 이 밝은 나병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함께 치겠습니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조성리에 필요 없다. 조성리에 필요 없다. 국방부도 철수해라. 국방부도 철수해라. 기지정상화 중단하고 기정상화 중단하고 일반한평 중단하고 일반한평 중단하고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한줄 평화기 도문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줄 평화기 도문의 이은전 정인이고요. 자비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 오심을 기리며 다시 한번 두 손 모읍니다. 세상이 이미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이대로가 불국토임을 그래서 더 이상 평화의 기도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기를 깨어진 일상이 되어버린 이 역사를 하루빨리 바로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수 읽겠습니다. 천지용리하신 영만사의하신 여동일체하여 천지용신정 천지용기하신 영만사의하신 천지여동일체하여 천지용신정 천지용기하신 영만사의하신 영인 올립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비정상화에 저항하는 평화행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올립니다.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가장 무가립에서 너무도 가볍게 전쟁이라는 단어가 쏟아지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추습되어가는 요즘에 하지만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찬란한 아침의 밝음이 자라나고 한겨울 작품 속에서 생명의 기운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낼 평화의 숲을 위해 한 줄기에서 평화의 뿌리를 뻗어내리. 정의로운 법중도의 하나님이시여,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가사드라는 비극의 무기가 아니었으니 그것은 70여 년 묵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제국주의의 역사였으니,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어 내 삶의 주인 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으니, 성산용사께서 산천기운이란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의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 새 잎이 득세를 하는 것 같이, 이 기억이나 미신 등 과거 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는 발붙일 것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 기억으로 만들어낸 분당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는 발붙일 것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와 함께 하시는 법중의 사하님이시여, 소정리와 김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지켜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의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상생과 평화의 길로 쉼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한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염원에 담아서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김덕기 총장님은 목요일 오시더니 안 오시고 회복으로 오시고요. 천지양비하신 정만사의하신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중심령 천지양비하신 정만사의하신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중심령 천지양비하신 정만사의하신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중심령. 본문을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포 보훈을 한다면 자리이타에서 감화를 받은 모든 동포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나 자신도 옹호와 우대를 받을 것이요, 개인과 개인끼리 사랑할 것이요, 가정과 가정끼리 친목할 것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할 것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하여 결국 상상하지 못할 이상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전 세계 인류가 다 보훈자가 되지 못할 때 꼭 배은자의 장난으로 인하여 모든 동포가 고해중에 들게 되면 구세성자들이 자비방편을 베푸사 도덕이나 정치나 혹은 무력으로 배은 중생을 제도하게 되나니라. 이 땅은 원불교 정전 사원 중 동포 보훈의 결과입니다. 불편하죠? 요새 서울 좀 갑자기 막 진짜 아프고 화요일에도 비 오고 배 아프고 일단 죄송한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어제 11시에 세월호 10주기 발족식이 준비위원회 발족식이 있었어요. 이제 올해가 이제 9주년이죠. 내년 이제 10주기를 이제 준비하는
준비위원회가 발족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서울 2003사 이제 분향소에서 매일 이제 문화제가 있었는데 이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문화제를 하고 화요일은 이제 전도 이제 담당을 해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박대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에 건설 노조 1박 2일 축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물대포가 어떻게 강경대응을 뭐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2017년 집회 때 물대포 한번 맞아보셨나요? 대구 경보에서는 안 뿌렸던가요? 서울에서 뿌렸었구나. 2015년 때가 물대포 얘기를 하는 순간 딱 기억이 났어요. 2015년 4월 16일. 그때가 세월호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났고 딱 일주기 되는 때였습니다. 2003사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은 딱 일주기 되는 때 이 진실을 밝히라고 대통령실 앞으로 이렇게 집회를 두고 피켓을 하는 그 유가족과 시민들을 향해서 대통령의 대답이 바로 물대포였습니다. 참 사람 같지도 않죠. 사람 같지도 않죠. 304명의 시민의 목숨을 구하지도 않은 못한 건 아니죠. 구하지도 않은 이 사건에서 만나서 대화는 그냥 차라리 모른 척이라도 하지. 근데 그 분노에 가족을 입은 슬픔에 분노에 있는 그 유가족들에게 보낸 것이 바로 경찰들의 물대포. 근데 이 여당에서 그 해였을 거예요. 그 해 12월에 물대포를 신나게 쏴대던 이 적폐정부에서 결국 한 사람을 죽이고 말죠. 바로 백남기 농민이었습니다. 그해 아마 11월이었는데 11월 근데 그 정권에 그 당에서 또다시 물대포를 운운하고 있는 거 보니까 원래도 그렇게 봤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과거에서 전혀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사람을 진압하고 죽이는 것에 기회만 됐으면 이 사람들에게 아마 이 사람들은 분명 군사 정권이었으면은 광주 때와 같이 서슴없이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밀었었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물대포가 남아 있었으면은 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도 서슴없이 쏘지 않았을까요? 100% 쏘지 않았겠습니까? 네. 2017년 4월 26일이나 2017년 9월 7일에도 이곳 소성리에도 파견을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
얼마나 그것을 다시 사용하고 싶은지 다시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혐오스로 이 혐오의 감정까지 대화 일이었습니다. 어제 양해동 열사 그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라는 질문이 참 많이 듭니다. 왜라는 질문이 참 많이 들어요. 도대체 왜 길 위에서 사람이 159명이나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그 159명의 죽음의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노동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몸을 불살라야 되는지, 도대체 오늘이 2024년이 맞는지, 꼭 우리는 여전히 7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촛불을 들고 적폐 정권을 물러냈는데 왜 목숨을 바쳐야 하는지, 분명 역사는 변화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왜 이리 더디게 변화하는지, 참으로 왜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나는 요즘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공포운, 지난주에는 법률은 읽어드렸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은 전부 다 읽어드릴 수 있겠죠. 대종사님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으로 현실에 바닥을 두고 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동포하면은 드는 생각이 뭔가요? 동포하면 드는 생각이 뭔가요? 동력동포. 중력동포. 친구, 동무. 그런 말이죠. 중동포 생각나. 중동. 여기서 얘기하는 동포는 바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사람. 도대체 인간이 발붙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네 가지가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살려주는 은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일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일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동포들이란 거예요. 산업공상의 각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거기서 소득을 얻어서, 그리고 그 소출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사회가 이루어지고, 나라고 하는 개인은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동포은의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 그게 이치라는 겁니다. 이치. 진리라는 겁니다. 대종사가 바라본 진리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서로 이익되는 것을 자리이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리이타. 나도 이익되고 너도 이익되고. 중요한 것은 나만 이익돼서도 안 되고, 나는 손해보고 남만 이익 주는 걸로는 모자란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이익되고 너도 이익돼야 된다는 거. 항상 나만 희생되고 다른 사람만 위한다고 하면은 모두가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누구나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연금이 45만 원인데 누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나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되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 중간을 찾기는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가장 쉬운 게 자리이탈입니다. 그 방법은 뭐냐? 그냥 자기 일에서 자기 일을 안정적으로 누구나 자기 직업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누군가가 크게 속여먹지 않고 누군가가 크게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착취하지 않고 누군가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내일 잘리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일을 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자연스럽게 자리이타가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희생정신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면은 그것이 바로 동포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으니까 그걸 안 합니다. 그걸 안 해요. 나는 저 윤석열이나 그리고 대기업 회장들이나 간부들이나 누구나 이 공포은에 혜택을 입어서 샀는데 그 권력자들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대기업가들은 그 은혜를 받아 살면서도 그거를 부정하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착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갖고자 다른 사람들을 빼앗아서 죽여서라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깨지는 게 자리이탈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산업공상의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도대체 이 동포 보훈을 누구나 혜택을 입고 살아가는데 그럼 이 은혜에 보훈하는 방법은 뭐냐? 자신의 자리에서라도 직업을 가졌을 때 자리이타로서 하라고 합니다.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면은 너무 많이 남겨먹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당하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길러내는 사람이라면은 그 또한 자리이타로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이죠. 이렇게만 되면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자리이타에서 감화를 받은 모든 동포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해요. 나 자신도 옹호와 우대를 받을 것이고 개인과 개인끼리 사랑할 것이고 가정과 가정끼리 친목하고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하고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하여 결국 상상하지 못할 이상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직업만 열심히 안정되게 살아가기만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람을 배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배신하는 사람들. 이거는 그냥 누군가의 이익을 갈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종사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치에 벗어나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배신자고 반역자죠. 이치에 대한 반역자, 진리에 대한 반역자. 그런 장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해 중에 들게 되면은 기필코 나타나는 게 구세성자입니다. 구세성자가 나타나서 도덕이나 정치 혹은 무력으로 이 보혜운 중생을 제도한다. 이게 대종사님의 결론입니다. 재미있죠? 저는 참 이 문구를 보고서 대종사님은 현실에서 발을 떨어뜨려 놓고 있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종교가에서 정치를 이야기하지는 되게 않죠. 정치로서도 구세성자는 정치로서도 저 배운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구세성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면은 무력으로라도 배운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구세성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저 미얀마에서 정말로 총과 대포로, 총칼로 내 목숨줄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도덕으로만 부처님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배운 중생을 어떻게 도덕으로만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쩔 때는 할 수 없지만은 무력으로라도 저 배운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되게 종교인이 정치인이 되거나 무력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구세성자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되게 성자라고 하면은 종교적 협박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총을 든 무력을 든 민중들, 무력을 들진 않아도 촛불을 든 사람들, 저 배운 자가 장난을 할 때 중생 그리고 많은 민중들을 고해 중에 들게 할 때 그 고해든 그 배운 자의 장난을 막는 모든 이들이 구세성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영웅의 시대는 끝이 난 지가 아주 오래됐죠. 누군가 특별한 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아주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모두 영웅이 되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의 힘이 모였을 때 그것이 바로 영웅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웅이 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성자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 배운 중생의 장난을 우리 손으로 우리가 구세성자가 되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배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리고 우리가 저 배운 자의 장난을 징계를 했던 것이, 징계를 해서 처벌을 한 그 수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민중들은 단 한 번도 저 배운 자들을 징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민중들의 손에 의해서 모두 다 그 장난이 멈춰지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현실도 분명 막아집니다. 누구에게 의해서? 민중이라는 구세성자에 의해서 분명 막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차이. 분명 그렇게 되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냐?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죠. 그 시간을 줄이는 것. 그 시간을 줄여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러한 희생자가 다시 나지 않게 하는 것. 양회동 열사와 같은 가슴 아픈 희생자가 나지 않게 하는 것. 하루라도 빨리 그 시간을 당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세성자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힘들이 조금씩 더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그 힘의 중심을 잡아온 것이 바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풍의 중심처럼 우리가 이 자리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면서 저 배운 자의 장난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귀엽네요. 저 배운 자의 못된 저 짓을 우리 손으로 꼭 막아냈으면 합니다. 함께 막아냈습니다. 네.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예, 이상으로 온도를 기도식 마치고 일상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생각하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훗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안동훈님의 이 원불교가 원불교를 강경님이 우리 스포미 현장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한다는 것을 오늘 세상 느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여기서 평화행동할 때 영주 삼종 하잖아요. 그 전에 영주 삼종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몇 2주 전인가 그 수별 부모님이 한번 저렇게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주 7쪽을 했어요. 그래서 영주가 7쪽만 하는 거 아니야? 7쪽을 하더라고. 와, 3쪽만 하다가 7쪽 하니까 부자리 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그날 식사할 때 영주를 원래 7쪽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정식법에서는 21쪽을 한대요. 그 21도 하는 법에 그 영주를 여기서 딱 3도로 정리한 그 강교훈님의 그 현실 판단 여기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서 21도 하면 다 잠잘 거 아닙니까? 네. 한번 좀 웃어보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 그 예수님과 함께한 민중들이 되게 가난했어요. 아주 처절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루 먹는 그 끼니가 걱정이 되는 사람들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권력들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권력들에게 그 하던 일도 뺏겨버리고 집도 뺏기고 논도 밭도 다 뺏겨버려가지고 오갈 데 없는 그런 떠돌이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는 게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매일 오늘은 무엇 먹어야 되는가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예. 저 사람이 이제 옳게 가야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의 길이 있잖아요. 근데 옳게 가야 하는 그 사람의 길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장 지금 끼니를 먹는 게 이제 너무나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말씀이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민중들이 늘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너무나 민중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이제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더 이제 그 승화된 그런 것들을 사람이 구해야지만 된다.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형편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우리 현실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놈들이 그 기름차랑 또 그 새끼들 태운 버스 이렇게 들락달락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우리 할매들이 이렇게 막고 그러는데 이 경찰들이 우리를 그렇게 늘 고립시키고 그놈들을 통해시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이제 사드를 결정한 것 때부터 따지면 7년 됐거든요. 자, 미세놈들의 그 행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놈들도 여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자기들을 반대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미군 숙소 앞에 그 앞에까지 가서 그냥 정말 게라우 양키라고 우리가 그냥 수백 번 외치고 그랬기 때문에 이놈들도 우리가 자기를 반대하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놈들이 사드 배치할 때 그 정말 선전한 것처럼 이게 우리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고 이게 동맹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이게 정말 그 한미가 앞으로 나가는데 미래 건설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하여튼 블라블라 그런 블라블라 이런 말들을 다 통칭해서 블라블라라고 합니다. 그 말이 그냥 옳다면 저는 그 미제 새끼 지휘관이 적어도 한 번은 여기 와서 우리에게 자기네들의 그 형편을 진솔하게 말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블라블라 하는 이 말이 정말 맞다면 옳다면 이것이 정말로 한미동맹의 절실한 거라면 할매들한테 와서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미새끼가 여기 한 번이라도 온 적이 있습니까? 네. 왜 그러지요? 한 번도 오질 않았어요. 오지 않고 그냥 여기 이 너무나 충실한 구역 경찰이 자기네들을 커버해 주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우리들을 계속해서 그냥 무시하고 지들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 나쁜 놈 새끼들이. 제가 어제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 바이든 그 미국의 그 늙은 대통령이 한국의 아무개 대통령한테 룬이라는 룬 프레지던트라는 말을 썼대요. LON. 저도 영어 공부 오래 했는데 그런 단어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멍청이 게으른 뱅이 이런 뜻이랬는데 한국 대통령은 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조차도 그렇게 미국의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보이는 정도니 한국의 민중들을 이 미제 새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그냥 이런 현실에 체념하고 그냥 나는 내 먹을 거, 내 마실 거, 내 입을 거 그냥 여기에 충실하면 된다 하고 사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그냥 이런데 현실에 체념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 그냥 인생만 열심히 추구하면 된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왜곡되고 굴절된 현실을 우리가 극복을 해서 정말 우리가 서로 호혜평등하며 우리가 그냥 자립적으로 독립해서 살아야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훨씬 가깝지 않겠습니까? 이 지상의 우리 현실이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와는 격차가 있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새끼들이 우리를 정말로 이런 하찮게 여기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여기에 굴종하고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실을 우리가 돌파해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나를 투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그래서 성서조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게 7년째가 됐잖아요. 그래서 참 고달픈데 성서조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이런 현실이 고달픈 거 안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늘 하루 충실하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를 그냥 구하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경찰들 좀 의식화적으로 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차원에서 나도 결고투쟁을 오늘 담대하게 함께 해나갑시다. 네. 경찰들이 백 목사님 말씀을 수호하는 것 같아요. 백 목사님이 나가자마자 오늘은 해산을 시작하네. 유일을 지정해서 뭐 일이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17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일찍 서둘러요? 이제 새끼들이 출근 시간을 좀 땡기라고 지시했습니까? 이제 새끼들의 지시가 있으면 어버이날도 대한민국 명절도 싸그리 다 무시하고 이 새끼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공분서주하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주는 대로 받아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게 됩니다. 그게 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놈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고 오시니까 그렇게 믿고 미국 놈들이 우리 밥 먹여준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사람이 아니고 미국 놈의 개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에 길에 나와서
우리 마을을 지키고 우리의 마을길을 지키는 겁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라드 빼라. 라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나도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시간을 안 지켜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왜 시간을 안 지켜? 여기 7시 반까지 항상 우리 시간인데 왜 그 시간을 깨고 들어옵니까? 그건 당신들 마음대로 정해진 시간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여태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7시 반에 우리는 알아서 물러나 줬어. 7시 반이 되면 우리 알아서 물러나 줬어. 당신이 무슨 판단을 해? 당신이 뭘 판단을 해? 근데 경찰인데 왜 이름표도 없어요? 경찰이 왜 이름표도 없어? 7시 반까지는 우리 시간입니다. 해방하지 마세요. 침략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침략하지 마세요. 7시 반까지는 우리 시간인 거 알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5번을 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무슨 차가 2번씩 오길래 이렇게 바쁘십니까? 100번을 여기에서 우리가 부대낀다고. 조금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일제시대 독립을 때려잡는 그 경찰들도 일제 식민지 경찰들도 절차에 따라 했어.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경고 방송, 해산 명령 방송 모두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때도 그렇게 했다고. 자, 조금 안으로 오실게요. 오늘 내 몸에 손 떼세요. 내 몸에 손 떼세요. 오늘 경찰들이 도발하는 거 맞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왜 도발을 하나? 아, 미제 새끼가 도발하는 거 침략하는 것도 모자라서 당신들도 우리를 침략하는 겁니까? 왜 도발을 하길래? 왜? 7시 반까지 우리 종교행사 시간인데 왜 그거를 깨고 들어옵니까? 이유가 뭐예요 오늘 갑자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동해 주십시오. 차량은 늘 올라와. 아 차량이 시간에 하나님이요? 맞추지 마. 아 차량이 뭐 미제 새끼 뭐 차가 지금 못해 가게 됩니다. 차량은 이전에도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경찰 당신들 마음이잖아. 7시 반까지 기다리라고 모두들처럼 하세요. 이러지 마. 7시 반까지 기다리라고 하세요. 7시 반까지 기다리라고 하세요. 자, 구역행위 그만하고 돌아가. 7시 반까지 기다리라고 하세요. 힘으로 하지 마십시다. 힘으로 하지 맙시다. 아, 7시 반까지 원래 우리 시간인 거야. 당신이 권력서 내면 알잖아. 공간들이 빠져. 기동대 보는 기동대. 조금만 더 하십시오. 빨리 이게 저 사람들도 7시 종교안전 반까지 조끼 입고 그렇게 하지 마. 아니 근데 종교안전팀 조끼 입고 막 그렇게 끌어다니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기동대 부르세요 진짜. 양해를 부르는데 자꾸 손을 왜 잡아 당기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손으로 자꾸 잡아 당기지 마세요. 보장해야 될 당신들이 이렇게 집회를 계속해서 훼손하고 침략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연극계 계속 힘으로 하지 마세요. 주민을 고발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이 안 됐다고 내가 너도 얘기하잖아. 왜 시간이 안 되는데 왜 힘으로 하지 말라고 내가 힘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건 당신들 왜 규칙을 깨냐 이 말이야. 왜 규칙을 깨냐 이 말이야. 길가로 나오시. 아니 왜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시면서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시면서 그러시냐고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아 놓으세요! 나! 왜 이래! 머리 받치고 머리 받치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드는 중력이다. 중력행위 돕지 마라. 중력행위 돕고 있는 당신들이 매국노다. 경찰들 매국노다. 경력업체에 돌아가라. 중력행위 돕지 마라. 중력행위 돕고 있는 미국놈 따까리 경찰들은 소송리를 물러가라. 나들은 침략이다. 침략행위 중단하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내국놈은 소송리를 떠나라.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나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고 있는 경찰들은 매국노다. 미국놈 따까리 노릇 그만해라. 경찰은 미국놈 따까리 노릇 그만해라. 한국경찰 쪽팔린다. 소송리를 떠나라.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내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냐. 그것은 미국의 개노릇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경찰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떳떳한 한국의 공권력이 아니라 미군이 요구하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아주는 미군의 개노릇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휘관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지휘관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강정현 경찰서장.
모릅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십시오. 이런 짓을 앞으로 소를 위해서 더 이상 하지 않기 바랍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외국 경찰 물러가라.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을 물러가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5번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오늘 10분 일찍 앞당겨서 계산시킨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황정현 서장이 이지를 했을 텐데, 황정현 서장 수다만 들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정부 과정하고 계속 떠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벽부터 여기 나와서 고생하는 경찰들 자존심 안 건드리려고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황정현 서장 가까이 못 가게 하려고 앞으로 여러분의 본질이 무엇인지 낱낱이 있는 그대로 까발려 줄 테니까 기대하십시오. 아침마다 이 자리에서 황정현 서장부터 전국과장, 경비과장, 경비계장 모조리 하나하나 꼭꼭 씹어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아니 왜 잡는데? 자,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미군 빼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투쟁! 예,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회관 앞에서 마무리 집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짱 끼고 있는 황정현 각오해라.